일단 요 공식들을 꼭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여기 책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다 하질 않아서 내 기억상으로 봤을 때 삼각함수에서 일단 그래프 있는 데부터 보면 거기가 분명히 뭔가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얘기는 했었어. 그리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했었어.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유리식으로 하는 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공통수학 2에 있는 그 함수 파트 유리함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필수예제 15번이 돼 있나 볼래? 이게 몇 페이지냐면 196페이지야. 했던 것 같은데 왜 니는 비어있냐? 이거 했어? 아. 그래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최대 최소가 유형이 얘 말고도 되게 조금 더 어려운 유형들이 되게 많아. 근데 지금 당장 얘기하기가 살짝 어렵기는 하거든? 근데 요 유리함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기본 개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상식이야. 그림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플러스가 될 때가 많거든. 근데 내 능력상 못 그리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일단 유리함수에서 보면,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얘를 만약에 그려야 돼. 근데 항상 머릿속에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분수 형태에서 분모가 0이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항상 점근선이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우리가 수학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항상 점근선이 돼버려. 실제 한번 그려볼게, 얘를. 점근선, 우리가 수식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점근선의 특징이 있어. 점근선의 자격이 되는 애들이. 그 중에 하나가 분모가 0인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냥 발산해버리는 효과가 있는데, x분의 1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그려지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1.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죠?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무슨 형태로 주어져? 점근선. 중에서도 세로 점근선이야. 세로 점근선이야. 그러면 점근선이라는 게 지금 두 개가 존재하잖아. 하나는 세로 점근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형태의 점근선도 있지. 얘도 점근선이야. 이 가로 형태의 점근선은 x값이 무한대로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게 점점 근접해진다 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도 맞아. 점근선, 요 x가 1이라는 점근선은 요 그래프 상에서 x값이 1에 점점 달라붙을 때 점근선인 거야. 이 x가 1에 점점 달라붙을 때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얘 타고. 그 다음에 x가 1에 점점 가까워질 때 이 점근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지.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있어?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 분모가 무지장 커져. 그럼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지. 봐봐, 분모가 점점 커진다니까? 근데 분수를 볼 때 분자는 가만히 있어? 움직이는 거야?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커져. 그러면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니까 0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가로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져,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점근선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유리함수에서 보이는 점근선 두 종류 중에 하나는 세로 점근선. 이거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x값이 그 지점에, 그 1이라는 값에 점점 다가올 때 진행하는 그 선, 다가가는 선. 그 다음에 가로 점근선은 무한대로 진행했을 때 다가가는 선. 그래. 그러면 이게 또 언제 있냐면, 로그 함수 기억나? y는 로그 x, 이렇게 그려볼게. y는 로그 x. 그러면
진수가 1이면 0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x-1 그러면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어.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돼서 얘가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 로그에서 점근선도 뭐겠어? 결국 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세로 점근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 중에 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적어도 세로 점근선의 존재는 두 종류야. 분모가 0이 되는 분수이거나 로그 함수에서 진수가 0이 되는 값이거나. 그래서 x가 1일 때 세로 점근선, 얘가 0이 되는 값, 그다음에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상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림이 내가 그려질 수 있을 때 문제 풀 수 있는 약이 증폭되거든. 저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쌤. 어쨌든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가 점근선일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지. 근데 얘를 너희들이 수준에서 그릴 수 있어. 왜냐하면 역수라는 애를 잘 생각해봐. 이것도 상식으로 그리는 거야, 수학을. 역수라는 애 이렇게 생각을 해봐. 1, 2. 얘는 내가 알고 있는 y는 x-1, x-2. 이거는 그릴 수 있잖아. 고등과정에 나오는 모든 그림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다 그릴 수가 있어. x-는 중학교 졸업하면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봐봐. 점점 무한대로 가는 수의 역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무한대 이렇게 해볼게. 무한대의 역수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무한대의 역수는 0에 가까워져. 그 다음에 0의 역수는 반대로 무한대에 가까워져.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x분의 1 그래프 그려봐봐. x분의 1이 x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0의 역수는 무한대, 무한대의 역수는 0인 건 거야. 이것만 가지고 쟤를 그려볼게. 지금 2차 함수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우리 상식상 1이랑 2는 점근선이죠? 1로 다가가. 근데 점점 0으로 가지. 0의 역수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근데 우리가 역수를 취한다고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그려져 있던 애는 플러스에다 그리는 거야. 대신에 1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졌는데 그거의 역수니까 무한대.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면 점점 무한대였지. 이 하얀색 그림이. 무한대의 역수는 0.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맞잖아. 0의 역수는 무한대, 무한대의 역수는 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쪽이긴 하지만 이 그림을 그려야 돼. 마이너스 쪽에다 그릴 건데 0의 역수는 무한대. 하지만 무한대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야 얘도 0으로 가네. 대신에 부호는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 0의 역수는 무한대. 무한대의 역수는 0 해서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다 그렸잖아. 이거는 원래 미적분에서 하는 거야. 니네 고3 애들이 그리는 그림이거든. 근데 여기서 어디 고3 내용이 있어. 그냥 상식으로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던데 초등학교 지식으로 수능 문제 풀기라는 책이 있던데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못하는 게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배운 것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자신이 없는 것 뿐이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숙제하거나 뭐하고 할 때 뻘짓을 많이 해봐. 숙제할 때는 나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뻘짓을 하면서 푸는 거야. 에이씨 그림 그려봐? 뭐 해봐? 막 이러면서 풀면 사고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생겨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네. 그래서 유리함수 얘기가 나와서 저것도 해놨어. 왜냐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 그 다음에 여기는 했었다는 거. 자, 방부등식도 우리가 풀기는 했어. 그치? 원으로 풀었던 거 기억해? 사인은 가로야 세로야? y가 사인, x가 코사인.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하나만 해볼게. 사인 x가 2분의 1 이랑 코사인 x가 2분의 1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y는
sin x. 근데 얘가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sin이니까 원을 일단 그려. 첫 번째 너희들이 가장 쉬웠던 거는 이제 내가 직각의 문제 풀었더니 제일 많이 한 애들이 이거였어. x가 0부터 2파이 사이만 그리래. 그래서 2파이까지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는 이게 사인 그래프였으니까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를 이렇게 찾아. 이렇게 그래프로 접근을 할 때는 대칭성을 이용하라고 그랬거든. 내가 아는 선에서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 30도 파이로 바꾸면 6분의 파이. 그래서 대칭성 쓰면 요만큼이 6분의 파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요만큼도 6분의 파이야. 근데 얘가 지금 파이였었던 거거든. 그래서 요 지점 같은 경우엔 파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6분의 5파이 이게 답이긴 하거든. 이렇게 찾는 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풀었던 방법이야. 이거를 원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야, 다음부터는 졸지 말고 차라리 저 딸깍딸깍 거리는 거라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딸깍딸깍 해. 그러면 안 졸린대. 얘가 원이야. 사인이니까 y좌표지. y좌표가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를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단위 원이야. 반지름이 1인 애야. 그러면 요 높이가 2분의 1이란 뜻인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지름이 반지름이니까 1인 거죠. 그럼 얘가 몇 도야? 30도, 즉 6분의 파이야. 근데 똑같은 값이 여기에도 있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간 건데 얘가 30도면 여기도 30도인 거잖아. 그래서 이 지점이 파이였었다는 거지. 파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30도, 즉 6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을 따지는 방법도 파이에서 각도가 음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어 라고 해서 따지면 돼. 만약에 코사인을 찾아야 돼. 그때는 x좌표가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첫 번째 각도는 몇 도? 60도. 3분의 파일 때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도겠어, 그러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다. 왜냐면 360도에서 거꾸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잖아. 그래서 3분의 파이 하나랑 그 다음에 2파이, 360도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거라.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라는 걸 했었어, 지난 시간에. 어쩜 좋니? 너거든 너무 좋으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줄까? 야, 방정식에서 200페이지도 돼 있나 봐봐. 돼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기억이 내가 있는데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부등식도 했었고. 이거 그림 그려서 진짜 영역으로 푸는 거라 얘네들은 했었고 내 기억에 아마 이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이거 근데 별거 없어. 이거 레벨업?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문제로 그냥 가볼게. 왜냐면 우리 이미 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문제로 갈게. 아이고. 그래서 제가 빨리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이 풀 수 있게 잡아줄게. 내가 저거 나를 따라다니는 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걔가 너무 아니 줏대가 없어. 나를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움직이면 얘 따라가고 줏대가 없어.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 얘기를 하니까. 됐다. 뭐야? 이게 왜 심하지? 그냥 그림으로 갈게. 얘는 0부터 3파이까지 그리래. 그래서 지금 0부터 3파이까지 그렸지. 주기가 2파이였었으니까 내가 요만한 거 한 주기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고 하나, 두 개 더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0부터 3파이까지 지금 사인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때 y는 sin x가 2분의 1 되는 걸 찾는 건데 당연히 이거 대칭성 쓰면 sin이 2분의 1 되는 거 6분의 파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 b점은 어떻게 찾았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죠? c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되지? d는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죠? 6분의 파이가 맞지? 그래서 얘는 d는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게 어디 봐서 심하지? 얘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래. 그게 다 더하라고 했잖아. 그게 그래서 심한 거야. 봐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칭성 한번 이용해봐. 얘네와 얘네 중간에 딱 2분의 파이가 있지. 그러니까 A와 B의 중간점이 2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가 파이. 요 둘이 더한 게 파이야. 그 다음에 C와 D를 더한 건 뭐겠어? 5파이. 요거네.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이거 집가계 문제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오, 있었어요. 야, 심화가 아닌데 여기는? 그러면 이 도형 파트에서는 내가 뭐 안 했어? 일단은 도형 넘어가기 전에 자, 이 15번 눈에 걸려서 이건 해봐야겠다. 자, 이거 그릴 때는 이렇게 생긴 문제를 여러분들이 쌤비를 풀던 뭘 풀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얘를 잘 봐. 그리고 1이 되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요 앞에 지금 주기가 2로 보이지?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대로 따라서 그려볼게. 자, x 좌표에 원래는 파이, 2파이 뭐 이렇게 썼었잖아. 그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주기가 2잖아. 한 주기 안에는 요만한 모양이 4번 있으면 한 주기라고 했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주기가 2니까 2분의 1 단위로 써볼게. 2분의 1, 2분의 3, 2 이렇게 쓴 다음에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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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이렇게 해서 그리면 한 주기인 거라고. 근데 사인 값이 1을 넘어가지가 않지. 그래서 얘가 언제 1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 x가 4면 1이 되지. 그래서 적어도 4까지는 그려야 돼. 그래서 조금 더 그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가 4가 됐네. 얘가 2, 3, 4. 여기까지 그렸어. 그 다음에 저 직선을 그릴 때는 x좌표가 4였을 때 1을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0,0과 이렇게 지나게 그리면 한쪽에서 교점이 3개 생겨. 그럼 이쪽에서 몇 개 생겼어?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 가운데 빼고 이쪽에서도 3개가 생겨.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총 7개인 거야. 그래서 얘네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각의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레벨업 문제들은 너희들이 조금 하기 힘들기는 할 텐데 머리를 써봐. 어차피 쌤비 이런 거 하면서 지금은 그냥 개념만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쌤비 하면서 가져가고 내가 그리고 삼각함수까지는 되게 괴로울 수 있어. 근데 수열을 들어가면 진짜 재밌거든. 아, 이것도 내 생각일 수도 있다. 나는 되게 좋아. 근데 수열 파트는 또 새로운 단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수라는 단원은 지수로그가 하나, 삼각함수가 하나, 그 다음에 수열이 하나 해서 총 3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수열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라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가들은.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세상이니까 삼각함수 못 해먹겠다 싶으면 수열해서 잘하면 돼. 선배들 여태까지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지수 할만했대. 로그 외우면 됐는데 자기가 안 외워서 그래요 라고 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가니까 그냥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이랬거든.
삼각함수 가니까 그래프 들어가니까 못 해먹겠어요 라고 그랬어. 내가 수열 들어가니까 다시 살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참으면 수열도 들어갈 거야.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제가 이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설명만 하고 문제를 거의 안 풀었던 것 같구나. 빨리 봐봐. 나 여기서 예제 푼 거 뭐 있어? 아, 거기 말고 활용. 그때 우리가 막 내가 단원 다들 빠져도 갈 수 있는 데 가자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였던 것 같은데요. 아, 예제 10번까지는 했었나 봐. 여기부터 했어요. 일단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기억한다 생각을 하고 남은 예제를 풀고, 오, 헤론의 공식 증명해 줬다. 감사한데? 아무튼 남은 예제들을 이렇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 다음 시간에는 그냥 수열로 건너뛰려고. 왜냐면 이건 도형 파트라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들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내용 설명이 필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넓이 공식 여기서 필요했던 거 한 번만 제가 다시 써드리고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 돼 라는 거를 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쓰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왜 저번에 반지름 2R이라고 했거든. 여기서 파생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변의 길이의 B가 사인 값의 B다. 변의 길이의 B가 사인 값의 B다를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마치 완전 제곱식 같다. 빼기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어. 여기까지는 B-C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코사인 A. 그래서 A일 때는 A가 작고. 요거, 그 다음에 넓이 공식 아까 얘기했죠? 4분의 ABC 있었고, 에브리바디 알고 있는 거 2분의 1 BC 사인 A 끼인가? 그 다음에 2R 제곱 A 사인 2R 제곱의 사인 A, 아까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어. 그 다음에 내자번에 반지름 쓰는 거 2분의 1 R에 A뿔, B뿔, C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헤론의 공식도 있었고, 브라가-국타 공식도 있었고, 사선식, 신발끈 정리도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 할 수 있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 일단 이렇게 스케치 안 하고 문제를 못 풀어. A가 4루트 2, 그럼 여기다 쓰겠지. B가 3, 그럼 여기다 쓰겠죠. 그 다음에 넓이가 6이래. 사인은 둔각일 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빨리 생각해봐. 둔각 그러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잖아.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에다가 BC 그 다음에 사인 C인 거잖아. 이때 사인 C가 둔각이다 할지라도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 C를 구하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 그러면 사인 C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는 45도일 때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둔각이래. 그럼 몇 도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45도일 때 2루트 2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같은 값으로 여기서도 존재하잖아. 그래서 파이에서 45도, 즉 4분의 파이를 뺀 거. 그래서 4분의 3파이. 요게 C 값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저 상황도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A가 루트 13이래. 여기 세 변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딱 아니거든? 얘가 루트 13, 그 다음 B가 3, 그 다음에 얘가 60도래.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각 C를 알아야 되지. 이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인 거야. 봐봐. 사인 A, 즉 사인 60도 분의 루트 13 한 거는 내가 필요한 게 사인 C인 거죠. 사인 C분의 변이 없구나. 사인 B를 알아야 된다. 사인 그럼 B를 통해서 C를 가야 된다. 사인 B 분의 3 이렇게 하면 사인 B의 값을 알죠. 근데 사인 60이 얼마지? 2분의 루트 3? 빨리 계산해봐. 이거 뭐야? 루트 3분의 루트. 아이씨. 너무 괴로운데 숫자가? 삼각형 ABC에서 A랑 사인 B가? 아니요. 사인 B는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X로 놓고 X 값을 먼저 찾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많았잖아. 지금 우리가 한 건 뭐였냐면 이 사인 B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 사인 B 값이 내가 알고 있던 그 특수각이 아닌 건 거야. 사인 법칙 가지고 썼더니. 그래서 차라리 코사인 법칙 써서 X를 찾은 다음에 요 각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X를 찾아. X제곱이 지금 얘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X제곱이 안 되고 루트 1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 3은 6 X의 코사인 A. 그래서 코사인 60도 2분의 1. 요거 풀면 X 값이 나오겠네. X제곱에 3X 9에서 13 빼면 4. 근데 음수는 안 되잖아. 그래서 X가 4인가 보다. 얘가 4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넓이야. 그 2분의 1의 끼인 각을 A로 볼 수 있잖아. 이제 4 곱하기 3에다가 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을 총동원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변 길이가 있네. 이때 써먹어보자. 세변 길이 있으니까 니네 헤론의 공식 써보자. 숫자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 자, 세변 길이가 9, 7, 8로 주어졌어. 특히 헤론의 공식은 이렇게 예쁘게 자연수로 주어졌을 때 쓰는 거거든. 여기에서 스몰 es를 먼저 찾아봐. 스몰 es는 다 더하는 거야. 24. 그러면 s가 12인 상태에서 넓이는 루트 s 즉 12 12 빼기 9 12 빼기 7 12 빼기 8 이렇게 한 게 넓이인 거야. 근데 자, 요게 우리가 외접하되 반지름 할 때 쓰는 공식이 있었지. 뭐였죠? 4R분의 ABC. 여기서 바로 쓰면 답 나와. 4R분의 A, B, C. 이렇게 하면 외접하되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이 요 S는 요거 갖다 쓰되 2분의 1 R에다가 A뿔, B뿔, C 이렇게 쓰면 이제 스몰 r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몰라도 되는 거라는 건 세상에 없어.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은 없어. 알고 있으면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외접의 공식 이걸 알고 있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다시 저 사인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사인 값 구해가지고 다시 구해야 돼.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이 공식을 몰라. 그럼 이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A를 찾은 다음에 다시 얘로 가야 돼. 사인 법칙을 써서. 그러니까 몇 단계를 더 해야 되니까 알고 있는 게 플러스.
그래서 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풀세트는 꼭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중등 과정이니까 니네가 더 잘 알고 있을걸. 아마 이게 니네 학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이거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 얘 곱하기 사인 이거 하는 거. 아니 A 곱하기 B 곱하기 얘가 사인 B 하면은 평행사변 넓이지. 2분의 1 안 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대각선 끼인 각이 있어. 그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죠?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증명 안 해봤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봐봐. 평행사변형이 됐든 이건 그냥 사각형에서 다 쓸 수 있어.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리고 대각선하고 대각선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 끼인 각이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 요거를 확장을 시켜. 평행선 그 다음에 평행선 얘랑 이제 이 대각선이랑 평행하게 그린 거야. 확장을 시켜서.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그대로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의 길이가 그대로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얘가 세타면 여기도 뭐야? 세타죠. 그래서 이 빨강색의 넓이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야. 이게 중점 연결 정리 기억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 건 거잖아. 근데 요 길이랑 이 길이랑 얼마, 잠깐만, 이게 맞나? 아, 얘가 반쪽이다. 반쪽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2분의 1을 하면 된다. 중점 연결 정리가 아니라. 그래서 요게 대각선 두 개를 알 때, 대각선 두 개와 끼인 각을 알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 고3 과정에 나왔는데,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형들이 이거 못 몰라가지고 못 풀었어. 그때 문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돼서 얘랑 얘가 수직이었던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못 풀었어. 왜냐하면 3학년쯤 되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져. 근데 시험 문제 21번인가로 이렇게 띵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중3 때 나온 공식. 자, 요 공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4, 6이고 넓이가 10일 때 각 A 2지 2분의, 아니 요거는 4 곱하기 식만 쓸게.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A 한 개 12. 계산할 수 있으니까 끝.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문제 틀렸다니까. 그 소중한 문제를. 여기 이거 넓이 PQ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120도가 얼마? 120도랑 똑같은 거. 사인 60 120, 그러니까 120이 코사인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180에서 60도를 뺐다. 그러면 이거는 사인 60인 거야. 180은 90도가 두 번 있는 거. 짝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인 90 플러스 30도로 봤어. 그러면 여기에 90도가 한 번이지. 그러면 코사인 30이긴 하지만 코사인에서 90도 플러스 30 여기 갔으니까 사인은 뭐야? 플러스다.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30.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똑같아. 그 다음에는 얘가 2루트 3이고 더한 게 6이래. 그럼 곱셈 공식 쓰는 거네. 식비. 사인 120이 얼마지? 사인 60도. 그러면 얘 얼굴 계산하면 2 약분되고 루트 3 PQ. 얘가 2루트 3. 야, 그 숫자도 예쁘다. 곱한 게 2고 더한 게 6이래. 사인 120. 그러니까 사인 60이랑 이거. 그러네.
그러면 4분의 루트 3이니까 P 곱하기 Q가 8이구나. P 곱하기 Q가 8. 그래서 곱한 게 8이고 더한 게 6인 두 수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얘도 얘를 풀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뭐 마주보는 각이 180도다 그러면 한 원에 내접하는 상황이니까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브라마구타 공식을 쓰는 거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사각형에 내접할 때. 근데 우리가 내접하는 증거를 어떻게 찾죠? 얘랑 얘가 합이 180일 때 혹은 이 각하고 요 각이 같을 때 그 다음에 혹은 원주각이니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을 때 이렇게 해서 원주각이 같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사각형에 내접한다는 증거들인 건데 얘는 각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고 나면 요 길이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놔야지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랑 두 개를 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별표 제곱은 코사인 법칙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몇이야? 코사인 120은 코사인 자 이렇게 볼게요. 90 플러스 30 그러면 요거는 사인 30이긴 한데 각도가 2, 4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코사인이 둔각이면 항상 음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길이를 찾았더니 7이래. 자, 그러면 이제 넓이 어떻게 구해? 두 개로 나눠. 2분의 1,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 더하기 헤론의 공식. 이 부분은 헤론의 공식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스몰 es가 18 그래서 s가 9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루트 9 곱하기 9 빼기 7 2 9 빼기 3 6 9 빼기 8 1 이렇게 해서 구한 거야. 헤론의 공식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것도 써봐야지 시험장에서 쓰지. 그래서 여기 밑에 예제 확인 문제 풀 때 있지. 헤론의 공식 써서 해봐. 뭐야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 얘는 내접하는 사각형이 돼버렸잖아. 여기 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도형 문제 제가 지금 예제 푼 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만약에 안 왔으면 이 문제들도 이 공식들도 되게 낯설긴 할 텐데 제가 필수 예제 11번부터 했거든. 근데 여기는 도형 파트라서 진짜로 딱 공식 외우고 알고 그 공식을 갖다 그냥 적용하는 건 거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도형 문제 푸는데 적용해서 확인 문제를 쫙 풀어보시고 제가 12시 반에 직각이 문제를 줄게. 도형으로만. 그래서 넓이 갖다 그 공식 쓰는 걸로 해서 도형 문제로 줄 테니까 직각이 문제 풀고 집에 가시면 돼요. 해봐. 그냥 진짜로 딱 공식 쓰는 거니까.